자, 일단은 문법은 잠깐 적어놓고 순양전 다 읽어봤나? 신이 방 읽고 있었는데. 들렸나? 순양전하고 신의 방인데 신의 방 한번 보자. 광야는 다 했고 주영이 그때 광야 들었었나? 네. 다행이네. 신의 방이 완전 좀 어려워. 이거 나 우리 주영이 걱정인데 제가 잘 들어야 돼. 강민도 마찬가지고 어려워. 이 말이 좀 어려워. 오케이. 일단 86페이지 천재박 보면 밑에 제재개간을 봐봐. 갈래가 현대시인데 산문시야. 지영아, 산문시. 산문시라는 건 산문처럼 줄글로 돼 있다는 거야, 그지? 연과 행의 구분이 없어. 근데 시니까 뭐가 있다는 거겠노, 지영아? 네? 시니까 뭐가 있지? 그러니까 산문하고 산문시의 가장 큰 차이점을 설하면 뭐 쓸래? 산문시는 시니까 시는 무조건 뭐가 있노? 우리 초등학교 때 산문, 운문 그랬잖아. 네. 시 보고 왜 운문이라 하노 시를? 운이 뭐고 운? 운이요? 운율이지 이 자식아. 그거 모르면 어떻게? 그게 제일 기본이다. 운율이야 운율. 그래서 모든 시는 운율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산문하고 산문시는 똑같아 보면은 글 보니까 꼭 산문 같잖아, 그지? 무슨 문화 작품 같잖아. 근데 시야 이게. 그건 운율이 있다는 거야. 운율.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운율이 생기는지를 알아야 돼, 그지? 보통 운율이 있으려면 반복이 있어야 되지. 말에 반복이 있을 거야 아마. 한번 찾아보자 이따가. 성격은 묘사하고 있고, 그지? 뭔가 그림 그리듯이 우리 어떤 생김새나 풍경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사색은 생각이야. 뭔가 좀 철학적인 어떤 깊은 생각을 너희가 해야 돼. 이 작품을 보려면. 제재는 통시라는 게 있더라, 그지? 변소 같은 거지, 지금으로 치면. 주제는, 자, 이게 중요한 거야. 생명의 순환이 중요한 거야. 모든 생명들은 순환이 돼. 우리가 똥을 싸면 얘들아, 그 똥을 퇴비로 쓰고, 그 퇴비를 식물이 먹고, 그 식물을 또 동물들이 먹고, 그 동물을 또 우리가 먹고, 이런 식으로 빙글빙글 돈다는 거야, 순환이라는 게 지금. 그리고 그런 생명의 공간이 되는 게 통시래, 통시. 특징은, 통시는 보면 제주도의 전통적 공간이다, 그지? 그래서 생태적 순환의 의미를 읽어내야 되고, 생태적 가치관하고 현대의 편리성, 효율성. 우리는 너무 편한 것만 찾아. 그래서 무조건 효과 있는 것만 생각해. 그런 것들을 대조하고 있고. 자, 신의 방이라는 거야. 제목은 신의 방, 신이 거처하는 방. 그리고 그 신이라는 건 생명이 숨쉬고 순환되는 어떤 방, 이런 의미야. 해제 한번 읽어볼게, 주영아, 해제. 이 시는 제주도의 재래식 화장실인 통시. 제주도 가면 재래식 화장실이 있어. 그게 통시야. 통시. 옛날에 보면 제주도 똥돼지라는 게 있거든, 얘들아. 그게 보면 변소에 사람이 똥을 누면 그 밑에 돼지가 살아. 그래서 그 똥을 바로 먹어. 이걸 이제 더러운 개념으로 가면 안 돼, 주영아. 인상을 쓰면서 똥을 왜 먹어? 이러면 안 돼. 생명의 어떤 순환으로 봐야 돼. 똥을 더러운 걸로 보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은. 자, 읽어봐봐. 생명을 간접해서 묘사하고 해석하고 있는 작품이다. 통시는 인간의 배변과 대지의 생육이 함께 이루어지는 공간. 인간이 뭔가를 배변으로 이렇게 배출을 해내면 돼지는 그걸 가지고 또 살아. 그게 함께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면 그 안에는 모든 어떤 순환이 있다는 거야, 이 사람 생각은. 시인은 시인은 이곳에서 생명의 순환을 발견한다. 이로써 생명이 생명에게 공감되는 목적. 공양이라는 건 우리가 절에 가면 있잖아. 뭐 음식 같은 걸 이렇게 부처님한테 이렇게 바치고 뭐 이렇게 빌고 이런 게 공양이거든. 근데 어떤 하나의 생명이 어떤 다른 생명의 공양이 되어주는. 그럼 이게 공양이 되어주고 또 걔는 또 다른 애 또 공양이 돼주고 또 그것도 다른 애한테 공양이 돼주고 이러다 보면 뭐 하겠노 또 이제 생명이라는 게 이렇게 돌겠지, 순환하겠지. 그거 얘기하는 거야, 공양이라는 건. 그렇게 생각하지 마. 자연의 이치를 인식하고 통시를 문명국의 지표인 변소로 개량하려는 통시가 있고 변소가 있는데 두 개의 관점이 대조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지? 통시는 뭔가 어떤 생명의 순환이 있는 거고 변소는 그런 게 없어. 아까 편리성, 효율성이라 했잖아, 그지? 그런 거야.
그렇게 바꾸려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하고 가치관이 다르겠지. 대립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잘 들어. 이런 돼지가 살았다지요. 1년이야. 1년 살았다지요. 반들거리는 검은 털에, 자 지금 막 묘사를 한다. 그 돼지를 날렵한 주둥이를 가진, 유난히 흙의 온기를 좋아해서 흙은 생명의 어떤 의미가 있고, 저 뒤쪽에 가면 시멘트가 나오거든. 시멘트는 좀 부정적인 의미일 거고, 두 개가 대조된다 생각하면 될 거고, 흙이랑 노는 일을 제일로 즐거워했다는 군요, 지요, 군요, 반복되고 있지. 그 위에 보면 1년 위에 보면 이거 별표나 지요, 군요 등의 부드러운 종결음이 했대. 종결 어미를 쓰고 있어. 아, 지요, 군요 같은 게 부드러운 종결 어미구나. 왼쪽에 가면 제일 밑에 본문 2의 밑에 두 번째 문체적 특성 있지. 거기를 하살표를 쭉 해놓자. 한번 읽어볼게 주영아. 상생과 아니 문체적 특성. 문체적 특성, 산문적인 서술, 산문적인 서술이 있고, 잠깐만 지영이 기다려주자. 산문적이고 그러면서도 부드러워. 왜? 뭘 써서? 지요, 군요 같은 종결어미를 써서 그지? 그래서 하살표 하라는 거야 쌤이. 뭘 써서? 지영아 뭘 써서? 지요, 군요 같은 이런 어떤 종결 어미를 써서. 읽어볼게 계속. 상생과 부드러운 포용을 특징으로 하는 생명의 부드러움, 상생, 뭐 포용, 생명 이치를. 이치를 도래한 시인의 연주가 문체어에 같이 방송된 아, 문체에 그런 게 있구나. 의도가. 다시 가볼게. 자, 기른다는 건, 우리가 뭔가 동물을 기른다는 건 실제로는 서로가 길들여지는 거야. 서로 관계를 맺고 친근해지는 거야.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을 지배하거나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서로 친해지는 거야. 집에서 너 개 키우는 사람 있나? 고양이, 도마뱀, 사자 이런 거 없나? 키우는 사람? 없어? 응? 햄스터 키워? 귀여워. 정이 들어 안 들어? 내가 저거를 막 내 마음대로 함부로 막 죽일 수 있다 이런 게 아니잖아, 그지? 서로 정이 드는 거거든. 우리 집에서 개를 한 마리 키우는데 내만 보면 얼마나 깨물어 다니지 미치겠다. 자, 그래서 이 지방의 사람들은 그 돼지를 위해서 통시라는 거처를 마련했대. 자, 근데 이 통시는 있잖아. 인간의 배변 장소하고 돼지우리는 돼지 거처를 말한대. 돼지를 왜 우리라 해요? 그런 애들이 무식한 얘기 하지 말고. 돼지우리가 함께 있는 아주 재미난 방인 셈이야. 통신은 어떻게 생겼냐 하면 지붕을 덮지 않아. 거기다가 널찍한 구덩이를 홀을 파 지푸라기를 조금 깔아준 그런 방이야. 통시라는 곳은. 그래서 그 통시 안에서 이 짐승은, 이 돼지는 눈비를 맞고 흙과 똥과 뒹굴면서 비바람 햇볕을 고스란히 살 속에 아로새기게 된대. 즉 대자연의 일부가 된다는 얘기지, 그지? 단순히 그냥 우리가 돼지우리를 만들어서 얘를 기르고 얘를 나중에 잡아먹고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함께 있는 거야. 관계를 맺고. 그러면서 이 돼지는 대자연의 일부가 돼. 자, 이 부분 좀 어려워. 음식물 찌꺼기가 있고 설거지 물이 있어. 얘들은 그 전까지는 음식이었어. 우리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어떤 존재였어. 그리고 그 전에는 또 생명이 있는 어떤 거였겠지. 맞지? 그러니 잘 들어야 돼. 그러니 한때 빛나던 것들, 요 의미가 음식물 찌꺼기하고 음식물 찌꺼기랑 설거지물이 되기 전에 진짜 음식물이었을 때, 하나의 생명체였을 때, 그때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음식물 찌꺼기하고 설거지물은
한때 빛나던 것들이었어. 한때는.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먹고 찌꺼기가 된 것 뿐이야, 사실은. 그런 거 있잖아. 먹을 때는 막 맛있게 먹었는데 다 먹고 나서 내가 먹은 거 보면 조금 좀 그런 거 있지. 그게 찌꺼기인 거잖아, 사실. 근데 그것도 사실 음식인 거잖아. 본연의 의미는. 자, 한때 빛나던 것이라는 건 음식물 찌꺼기하고 설거지 물이 이 찌꺼기와 이 물이 되기 전에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를 얘기하는 거야. 빛나던 것. 근데 걔들을 우리가 그 독 있잖아. 돼지가 살고 있는 그 독, 그 안에다 이렇게 집어넣어놔. 그러면 걔들이 뭐가 생기겠노? 그 안에서. 뭐 생기노, 얘들아? 썩잖아. 곰팡이들이 막 생기고 하잖아. 그러면서 발효가 된단 말이야. 발효가 되면 다시 뭐 할 수 있겠노, 우리가? 누군가가 어떤 것들이 뭐 할 수 있는 게 되노? 그러니까 음식물 찌꺼기는 봐봐, 얘들아. 그 전까지는 음식물이었잖아. 누군가 먹을 수 있는 거였잖아. 누군가에게 바쳐질 수 있는 거였잖아. 걔가 먹고 나면 찌꺼기가 됐잖아. 그걸 가만 놔둬. 독에 다 모아놔. 그럼 여기에 발효가 되고 곰팡이가 생기고 하겠지? 그럼 또 뭐가 되노, 이게? 다시. 또다시 뭐가 되노? 또다시 다시. 음식물 찌꺼기는 그 전에 음식물이었잖아. 누군가에게 영양분을 줄 수 있는 거였잖아. 하나의 생명이었잖아. 그러니까 막 먹었어, 우리가. 먹고 남은 그 찌꺼기를 지금은 이제 먹을 수가 없어. 빛이 안 나. 먹을 수 있을 때 빛이 났었어. 됐지? 자, 음식물 찌꺼기를 모아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발효가 되지, 이게. 발효가 되면 얘는 다시 뭐가 될 수 있노? 우리 인간이 먹지는 못하지만 아무튼 뭔가가 먹을 수 있는 하나의 또 생명이 되는 거 아니야? 영양분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생명? 그러니까 이 음식물 찌꺼기가 한때 빛났다가 발효가 되면 다시 빛날 수 있는 거지. 이해돼? 그걸 가능하게 하는 곳이 이 통시라는 거야. 이 사람 생각은. 일 잘해야 돼, 문장을. 다시 읽어볼게. 음식물 찌꺼기며 설거지 물까지도 버릴 것 없이 모아둔 큰 독 속에서 한때 빛나던 것들, 즉 음식물 찌꺼기, 설거지 물, 얘들이 자기 힘으로 다시 빛날 때 발효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이제는 찌꺼기가 아니고 뭐가 돼버려? 먹이가 돼버리지. 그지? 표시를 해놔, 이 단계를. 음식물이었던 것이 음식물 찌꺼기가 되고 제 힘으로 다시 빛나서 발효하면 먹이가 돼. 그럼 이 먹이를 누가 먹겠어? 돼지가 먹겠지. 돼지가 먹겠지. 이 먹이를 돼지가 먹어. 그럼 돼지가 또 배설물을 만들어내겠지. 그럼 그 배설물을 가지고 보리밭에 뿌려. 거름으로. 그러면 보리들이 길러지겠지. 그 보리를 또 누가 먹어? 우리가 먹지. 그럼 걔가 또 음식물 찌꺼기 되겠지. 다시 발효되겠지. 먹이가 돼서 돼지가 먹겠지. 돼지 배설물 다시 보리밭에 뿌리겠지. 그럼 보리가 자라서 우리가 먹겠지. 이게 생명의 순환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이 사람은. 말이 어려워. 그래도 이 짐승의 주식이 가장 많이 먹는 게, 이 말이야. 가장 많이 먹는 게 사람의 똥이었던 거는 똑같아. 그 전까지는 음식물 찌꺼기하고 설거지 물을 발효시켜서 돼지를 먹인다는 얘기가 나왔어. 근데 마찬가지야. 가장 많이 먹는 게 뭐야? 똥인 거야, 똥. 사람의 똥. 그 말은 뭐겠노? 사람의 똥이 또 하나의 먹이가 돼서 돼지에게 먹히고 음식물 찌꺼기하고 걔들이 발효돼서 먹이가 된 것처럼 사람의 똥이 하나의 먹이. 지금 자꾸 머릿속으로 얘들아, 똥을 어떻게 먹어? 이 생각하면 수업 못한다. 주영이 지금 이제 꽂혔어. 머릿속에 계속 떠올려. 내가 똥을 돼지가 먹는다고. 더러워. 그 대신 난 안 먹을래. 이러고 있지, 주영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지? 자, 사람이.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봐. 관점은 두 개일 거야. 사람의 똥을 보고, 더러워. 이런 거 있잖아. 쌤은 우리 옛날에 이런 게 많았는데. 사람 침이 입안에 있으면 우리 삼킨다. 그지? 근데 뱉잖아? 내 몸 밖에 나오잖아? 그럼 더럽다 한다. 내 몸속에 있을 때는 삼키면서. 똥도 마찬가지 아니야? 우리 안에 있을 때는 더럽다 생각 안 해. 근데 밖으로 나오면 더럽다 하잖아.
그거 똑같은 거 아니야? 이 사람 생각은? 너무 더럽게 생각하는데 똥을. 자 볼게요. 그래도 이 짐승의 주식이 사람의 똥이었던 건 의도가 있어. 왜 똥을 먹였냐 하면 생명은 생명에게 공양되어야 되기 때문이야. 모든 생명은 버려지면 안 돼. 또 다른 생명에게 공양되어져야 돼. 바쳐져야 돼. 자, 행여 혹시나 남아있을 산 것들의 온기가. 자, 우리 인간으로 보자. 이 산 것들을 우리가 인간 혹은 돼지라고 보자. 이 산 것들을 인간, 돼지라고 보자. 만약에 인간의 배설물을 얘들아 우리가 그냥 모아가지고 버려. 그럼 그 배설물은 의미 있는 게 돼? 더러운 게 돼? 지금 어때? 내가 버린다는 건 어떤 의미야? 그걸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야? 더럽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버린다고 지금 고민하지 말고. 의미가 없어요. 그래, 더러운 거라 생각하는 거잖아 우리가. 근데 그 안에는 우리 인간의 어떤 온기가 남아있을 수도 있어. 돼지의 배설물도 마찬가지야. 아, 돼지 배설물 더러워 하고 치워서 그냥 버려버려. 그러면 걔는 그냥 더러운 존재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걔를, 그 배설물을, 인간의 배설물을 돼지한테 주고 돼지의 배설물을 보리한테 준다는 생각은 그 배설물을 의미 있게 하나의 어떤 먹이로 보는 거야? 아니면 더럽고 쓸데없는 걸로 보는 거야? 어때? 윤서봐. 먹이를 주는 건 그래. 하나의 생명이 있는, 온기가 있는 먹이로 생각하는 거야? 아니면 더러운 걸로 생각하는 거야? 먹이로 생각하는 거잖아. 이해돼요? 뭔 말인지. 자, 그럼 봐봐. 생명은 생명에게 공양되는 법이라 행여 남아있을 산 것들의 온기가, 즉 인간 혹은 돼지의 배설물이 우리가 공양하지 않으면, 먹이로 주지 않으면, 혹은 보리밭에 거름으로 쓰지 않으면 걔는 뭐가 돼버리노? 뭐라 돼 있노? 중아, 뭐가 돼버리노? 더럽고 하찮은 것으로 취급돼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통시를 만든 사람은 그 배설물이 혹시나 산 것들의 온기가 남아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먹이로 주지 않고 거름으로 주지 않고 버려버리면 그것들이 더럽고 하찮은 것으로 취급될 수도 있겠네 라는 걱정 때문에 통시를 만들었고 인간의 배설물을 돼지에게 주려고 했다는 거야. 이 사람 생각은. 말이 어렵대. 정이 이해하고 있나? 따라왔나? 안 되면 다시 할게. 됐나? 이 문장이 어려워. 생명은 생명에 공양되는 법, 산 것들의 온기가 더럽고 하찮은 것으로 취급될까 두려움 때문이 이게 어려워. 이 문장이. 이 문장을 이해해야 돼. 만약 먹이로 주지 않았다면, 거름으로 주지 않았다면 산 것들의 온기가 더럽고 하찮은 것으로 취급됐겠지. 근데 그게 싫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걱정됐기 때문에 통시를 만들어서 사람의 배설물을 돼지의 먹이로 주고 돼지의 배설물을 보리밭에 거름으로 뒀다는 거야. 이 사람들 생각은. 자, 그게 왼쪽에 어휘 어구풀이에 보면 1번 읽어볼게 재영아. 왼쪽 밑에 모든 살아있는 곳은 살아있는 곳에게 바쳐진 받쳐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먹이를 주고 거름으로 쓰는 거지. 생명이 순환한다는 자연의 원리에 대한 섬 주민들의 믿음을 그 제주도 사람들의 믿음. 모든 생명은 순환된다는 거야 라는 어떤 믿음이 있었다는 거야. 자, 2연. 그런데 나라의 높은 분이 보기에는, 뭐 정치를 하는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통시가 미개했단 말이야. 미개, 모은시인들이 쓰는 것 같아. 냄새나고 막 어떻게 돼지한테 먹이를 저렇게 줘. 그래서 시멘트를, 아까 흙하고 반대되는 걸 했지 우리가. 시멘트 내포대시 무상으로 지급한 때가 있었대. 돈을 안 받고 그냥 지급을 했어. 지급해서 뭐 만들어라 했겠노? 통시 없애고 변소 만들어라 그랬겠지. 시멘트는 변소고 흙은 통시야.
됐지 영아? 문명국의 지표인 문명국들은 좀 나라가 발전한 나라들은 변소를 써. 통시 안 쓰고 푸세식 안 쓰고 우리가 지금 쓰는 거 양변기 쓰고 그렇게 해. 자, 그런 지표를 계량하라고 다그쳤대. 다 변소로 바꾸세요. 근데 통시는 다 사라졌어. 그래서 근데 통시가 남아있는 곳이 있어. 자, 그게 어디냐면 내 몸속의 방이야. 통시가 아직 남아있는 곳. 그게 내 몸속의 방이야. 오른쪽에 어익 어구풀이의 세한 3번만 볼게. 윤섭 읽어보자. 3번만. 통시가 돼지라는 생명을 기르는 방. 통시라는 곳은 돼지라는 생명을 기르는 방이었고 하자는 자신의 몸을 우리 인간의 몸도 하자 자신의 몸도 생명을 기르는 방이고 생명을 기르는 방이야. 그러니 내 몸속의 방 안에는 생명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 있고 통시도 생명을 기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야. 그렇게 같다는 거야. 거기에 올라가 보면 그대로 쭉 올라가 보면 읽기 중 물음 이것도 읽어볼게. 답안 윤서봐. 사람에게나 쭉 올라가서 바로 위에 읽기 중 물음. 그래. 사람에게나 동물에게나 먹는 일과 똥 누는 일은 모두 생명을 먹는 거 그리고 누는 거 전부 다 생명 활동이야. 먹는 것만 생명 활동 아니야. 우리가 빼내야지 다시 먹을 수 있어. 통시라는 공간이나 통시라는 공간이나 사람의 몸이라는 공간은 생명 활동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점에서 생명 활동이 일어나는 곳이다. 다시 지문을 볼게요. 똥 누고 먹는 일이 즉 생명이 순환되는 일이 한 가지로 행해지는 것, 한 가지로 행해지는 그곳, 같이 한 곳에서 행해지는 이루어지는 그곳을 통시를 신이 거주하는 장소라고 여긴 하늘 가까운 제주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어려워 내용 자체가. 넘어가 보면 옛날에 이거 1번 있잖아. 88페이지에 소단원 학습활동 1번에 요 동그라미를 잘 봐. 요거 채워 넣는 거 많이 나와 시험에. 그리고 갈로 2번 마찬가지지. 하살표하고 잘 봐놔. 별표 놓고 요거 적을 수 있어야 돼. 하살표하고. 그리고 89에 2번 주영아 읽어볼게. 자, 통시랑 변소의 같은 점은 배변 공간이다. 다른 점이 있어. 자, 통시의 구조는 인간이 대소변을 보는 것과 돼지우리가 변소는 변소가 돼지우리와 분리 하나는 함께 하나는 분리되어 있죠. 통시의 특징은 인간의 배설물을 먹여 돼지를 기른 돼지의 배설물이 사체 거름이 또 변소의 특징은 인간의 배설물을 별도로 구하 처리 1번에 갈로 1번만 볼게. 자연 속에서 동물과 식물의 생명은 순환. 이게 제일 중요한. 이 사람은 통시를 다시 만들자, 뭐 통시 문화를 되살리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야. 생명의 순환이야, 순환. 생명의 순환은 자연의 섭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들은 줄거놓게 분리되어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더라. 갈로 2번 사회 문화적 가치를 적어라 라고 소수령에 나오면 자연과 인간의 공존, 생태적 삶, 생태적 삶의 소중함, 생명 존중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는 뭐 해보면 될 거고 쭉 읽어보면 되고 93페이지 소단원을 마치며 제일 밑에 첫 번째 단만 별표 놓고 나중에 꼭 읽어보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94, 95, 96까지 끝났고 읽어보고 채우고 숙제는 99까지. 망거이는 이거는 아마 기말에 들어갈 것 같은데 여기까지가 아마 중간고사 범위이지 않겠나 싶다 이 생각에. 그리고 쭉쭉 넘어보면
148부터 149까지 그것만 딱 해갖고 와. 강민이도 해갖고 오고 숙제. 그리고 춘향전을 볼게요. 천재봐 52페이지. 자, 우리는 오늘 52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면 판소리계 소설이라는 게 있어. 판소리 소설. 얘는 뭐냐 하면 봐봐. 모든 판소리계 소설은 근원이 되는 이야기가 있어. 옛날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는 설화, 구비전승되는 거야. 설화라는 건 근원 설화가 있고, 잘 봐봐. 이걸 바탕으로 판소리 사설을 만들어. 판소리는 뭔지 알지? 판소리 알지요? 제비 몰러 나간다 이런 거 있잖아. 거기 판사설이거든. 이야기를 바탕으로 판소리를 만들어. 밑까지도 전부 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어 내려오는 거야. 판소리 사설은 노래야. 지금을 치면. 그래서 우리가 사설을 항상 무슨 가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판소리계 소설을 만들어. 그럼 요때부터 이제 기록이 되는 거야. 요렇게 구비전승되다가 요때부터 기록을 해서 소설로 만들어. 이야기를. 그래서 전이라 해. 노래는 가로 끝나. 그래서 우리가 춘향가, 춘향전, 심청전, 심청가, 흥부가, 흥부전. 보통 이런 식인가.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다시 마지막으로 새로운 형태의 소설인 신소설이라는 게 만들어져. 모든 판소리계 소설들은 이 과정이야. 이 과정. 이걸 잘 이해해야 돼.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 되고 무조건. 여기까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이때부터 기록이 되고. 그러면 판소리계 소설은 판소리의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겠지, 얘들아. 즉 노래적인 소설이지만 노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모든 판소리계 소설은. 자, 그러면 우리가 봐봐. 이렇게 전해지다가 기록이 됐어. 그럼 주영이가 얘들아 춘향전이라는 어떤 이야기를 만들었어. 맨 처음에 춘향전에 관련된, 춘향이 관련된. 그러면 그 얘기를 입에서 입으로 재영이한테 전해줄 거야. 그럼 재영이는 100% 똑같이 윤섭이가 전해주겠나? 아니겠지. 아, 이 부분 좀 재미없네? 에이, 빼쁘자. 이 부분 재밌네? 내가 말을 더 넣어가지고 재밌게 만들어야지. 여기서 새로운 인물이 들어가면 더 재밌을 건데? 아, 이 인물은 아무 상관도 없는데 인물 내가 빼뿌야지. 내용을 각색을 하겠지. 해놓고 또 전하겠지, 윤섭이한테. 윤섭이는 또 그걸 똑같이 전하겠다, 내한테? 아니겠지. 똑같은 과정을 거치겠지. 그럼 이게 한 방향으로만 이야기가 전해지진 않잖아. 이 사람이 이쪽 방향, 이 사람이 이쪽 방향, 여러 사람이 막 전하겠지, 입에서 입으로. 그러면 얘들아, 같은 춘향전이지만 내용이 달라지는 것들이 생기겠나, 안 생기겠나? 생기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뭐라 하냐 하면 적층문학이라 해. 즉 이야기들이 봐봐 이렇게 쌓여. 계속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어떤 건 이렇게, 어떤 건 뭐 이렇게, 어떤 건 뭐 이런 식으로 막 쌓여, 이야기들이. 그러면서 바뀌겠지. 그 바뀌는 것들을 우리는 뭐라 하냐 하면 이본이라 해. 다를 이자라 쓰거든. 그러면 제목이 같지만 내용이 달라지는 것들이 있어. 우리 어릴 때 별주부전 알지, 얘들아? 그 자라하고 토끼하고 자라 간내, 그 토끼 간내 달라 하는 거 있지. 거기 보면 마지막에 용왕이 죽는 이야기가 있고, 자라가 죽는 이야기가 있고, 자라는 도망가는 이야기도 있고, 용왕이 뭐 누가 신선이 나타나서 용왕한테 약을 줘서 용왕이 또 살아나는 이야기도 있어. 같은 제목인데 이야기 막 달라져, 중간중간에. 그게 적층문학이고 이본이기 때문에 그래. 이런 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들만 가능하겠지. 그치? 처음부터 글로 썼는 것들을 바꿀 수가 없을 거 아니야. 그게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이야. 가볼게. 판소리계 소설은 일단은 판소리 사설, 즉 노래를 소설로 만든 거니까 구어체야.
정말 입으로 하는 듯한 구어체의 어떤 문체를 가지고 있어. 구어체 반대가 뭐지, 윤서봐? 문어체잖아, 문어체. 한자 어투로 글을 쓰듯이 진짜 글을 쓰는 거. 말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걸 문어체. 소설이긴 하지만, 정말 입으로 말하는 것처럼 문체를 가지면 구어체. 근데 이거는 판소리 사설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구어체가 돼. 문어구어야, 문어구어. 김지정아? 고마워. 자, 그 다음 율문체라는 거 운율이 있다 생각하면 돼. 노래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운율이 있어. 리듬감 같은 게 있어. 소설이지만. 그리고 소재나 주제가 다양하고 해학적, 웃긴 게 많고 풍자, 비판하는 것들이 많아. 자, 제일 중요한 건 세 번째야. 별표나 조선 후기에 성장한 서민의식이 드러나. 서민의식이 드러나는 거 무조건 뭔가 높은 우리도 지금 있잖아. 정치인들을 비판할 수 있는 게 우리 시민들의 어떤 의식이 높은 거거든. 옛날도 마찬가지야. 양반들이 하는 거 한마디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서민의식이 없어. 근데 그걸 비판하고 자기들이 그걸 바꾸려고 하면 조선 후기에 서민의식이 있는 거야. 이게 근대화로 가는 거야. 좀 근대적인 게 있어. 적어놔봐. 이런 것들이 좀 근대적인 거. 근대의 반대는 전근대야. 그치? 보수의 반대는 보수 반대 모르나? 진보라 하지, 우리가 진보. 우리 옛날에 봉건주의적인 게 있어. 봉건주의적인 게 옛날 거야. 전근대화된 거. 이 말들을 좀 알아놔. 봉건주의적이다, 뭐 전근대하다,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점점점 없어지기 시작했어. 조선 후기에. 우리나라가 근대 국가로 바뀌면서 바뀌어가는 것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왼쪽에 또 보면 참고 자료 보면 언어유희라는 게 있어. 언어유희는 뭐냐면 강아지하고 호랑이하고 싸웠어. 주영아, 누가 이겨? 강아지가 이기지. 강아지는 강아지. 이 분위기 어떡할 건데? 주영 이때 웃어야 돼, 주영아. 이렇게 재미없어. 그럼 뭐 개미랑 젖소가 싸우면 누가 이겨? 개미가 이기지. 젖소는 젖소. 그 우영우에 보니까 그거 나오대. 왜 김이 참기름을 고소했는데 왜 고소했겠까? 참기름을 고소했어. 그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고 그게 언어유희라는 거야. 그러니까 말장난이야, 얘들아. 말장난. 내가 사과할게. 지영이가 배해. 윤섭이 수박하고 뭐 이런. 그거 맞아. 우영우 보면 그 털보 아저씨 맨날 그 이상한 얘기 하잖아. 그런 게 다 우영우에서 나오는 언어유희라 생각하면 돼. 자, 언어유희가 나와요, 이 책에. 자, 언어유희 뜻은 7권은 경상고랑 7권은 정의가 많이 나와. 소설용으로 정의를 써라. 알아야 돼. 언어유희는 다른 의미를 암시하기 위해 말이나 동의어 알지, 영아? 음은 같은데 뜻은 다른 거. 예를 들어서 그때 했잖아. 내가 사과할게. 이는 배해. 내가 말하는 사과가 그 사과가 아니지. 미안하다고 하는 사과도 사과. 과일 사과도 사과. 그러니까 동음이야. 뜻은 달라. 이의.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 언어유희 하잖아, 보통.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해학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알고 있으면 되고. 자, 53페이지 춘향전은 춘향전 이야기는 다 알아. 모르는 사람 없어. 윤설이 알지? 어느 정도 알아요. 주영이도 알지? 네. 이몽룡하고. 지영이 몰라? 이런데 이런 거 좀 읽어봐. 내가 해제를 읽어볼게. 이 작품은 판소리로 불리며 전승이 됐어. 그러다가 소설로 정착이 됐어, 그지? 그럼 판소리의 제목은 뭘까, 정아? 춘향? 가 될 거고. 우리가 배우는 이건 소설이니까 춘향? 전 되지. 동전 있나? 홍길동전. 그거 맞아, 이제. 아이고, 많이. 자, 이런 이야기고, 남원 부사의 아들 남원이라는 지역이 있거든. 그 남원의 부사라는 어떤 간직이야. 높은 사람이야. 뭐 시장 정도 돼, 지금을 치면. 그런 높은 간직에 있던 부사가 있는데 그 아들이 이몽룡이야. 그리고 춘향이 엄마가 기생이야. 기생이 뭔지 알지, 옛날에? 기생의 딸이야, 춘향이가. 그럼 신분은 완전 달라. 지금 치면 뭐 국회의원 아들하고
저 동네 이름 없는 술집 사장 여사장의 딸이라고 생각하면 돼. 굉장히 좀 신분을 초월한 어떤 사랑 이야기야. 해학적이고 풍자적이야. 그래서 조선 후기 평민 의식을 드러내. 아까 얘기했던 서민 의식, 평민 똑같은 얘기야. 교과서에 수록된 부분은 암행어사 출도 부분이야. 암행어사 뭔지 알지? 암행어사가 다 나타나서 이 나쁜 사람을 막 혼내거든 얘들아. 그런 탐관오리의 행포에 저항하는 사회적 의식이 잘 드러나. 정이 따라왔지? 어렵지 않대. 이해 안 되는 문장을 얘기해줘 정아. 자 줄거리부터 한번 쭉 가볼게 정아. 숙종지위 조. 전라도 남원에 사는 세기 원래는 기생태물이 은퇴한 기생이라 생각하면 돼. 기생태물은 은퇴한 기생 올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성참판과의 사이에서 성참판은 참판이 간직 이름이야. 그럼 성은 성씨고 성이라는 성씨를 가진 참판이라는 사람하고 사랑을 했어. 이 올매가. 그러면 올매는 기생이고 이 성참판은 양반이지. 그럼 춘향이는 엄마는 기생이면서 아빠는 양반이었어. 사이에서 춘향을 낳아 정성껏 기른다. 자, 그 밑에 보니까 춘향이 천민과 양반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설정하는 건 완판본. 우리 아까 했잖아. 같은 춘향전이지만 얘들 봐봐. 이본이 있다 했잖아. 그러니까 완판본이라는 이본이 있는 거야. 그 완판본이라는 이본에는 이런 설정인 거고 또 다른 춘향전에서 이런 설정이 없는 거야. 춘향이 아빠가 막 나쁜 사람이고 있잖아. 막 술주정꾼이고 막 이런 게 나와. 다 달라. 이야기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완판본이라는 거야. 그럼 이게 2본 중에서 완판본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은 뭐겠어? 천민하고 양반 사이에서 춘향이가 태어났다고 설정을 해버려 캐릭터를. 그게 완판본이라는 거야. 2본 중에서. 윤섭이 따라왔죠? 네. 읽어볼게. 남은 부사로 부임한 아버지를 따라 한양에서 온 이몽룡은 다음 날 광안로에 나왔다. 그네를 타는 춘향을 보고 첫눈에 반해. 이 첫눈에 반하는 게 가능할까? 애들이 이팔 청춘이 몇 살인지 알아, 정아? 우리 이팔 청춘 하잖아. 이팔 청춘 들어봤지? 몇 살이게? 20. 몇 살 가는 거? 가장 좋을 때 이팔 청춘이라 하잖아. 이팔 청춘, 이팔이 뭐고, 이팔이? 이팔 16, 16이야. 이팔 청춘이. 그래서 이팔 청춘이라는 거거든. 그래서 춘향이하고 이몽룡이 만났을 때가 16, 17 이랬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사랑받는 그 로미오와 줄리엣 알지? 그걸 알잖아, 제가. 로미오와 줄리엣 몰라? 초콜릿 하나씩 떨어뜨리고 초콜릿? 아닌가? 초콜릿이 왜 나와? 개미 연못에 돌아가는 거. 그래, 헨제가 그레텔이고. 오작교. 오작기는 견우와 직녀고. 섹스피어 몰라? 지스피어 알죠? 로미오와 줄리엣 그 반대하는 서로의 그 가문을 그 무릅쓰고 죽잖아. 로미오가 마지막에 줄리엣이 또 그 보고. 로미오 줄리엣이 목숨을 걸고 죽음을 무릅쓰고 사랑을 했거든. 걔들이 16이야 그때가. 내가 지금 17이잖아. 이팔 청춘이 다 끝났어 이제. 그때는 지금은 좀 다르지. 그때는 거의 16, 15에 결혼을 했지. 그때는 빨리 죽었잖아 사람이. 보통 50 전에 다 돌아가셨거든. 근데 지금은 거의 100세까지 사니까. 우리가 13살까지 어린이라 하잖아. 근데 소파 방정환이 어린이날 만들 때 그때만 해도 애들이 50살 정도까지 못 살았어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를 시기별로 나누다 보니까 13살까지가 어린이거든. 근데 그 기준으로 하면 지금으로 치면 2배니까 26까지가 어린이야. 그 다음에 청소년기. 너희 아직 어린이야. 쌤은 청소년기. 아직까지. 그 말을 하고 싶었어 결론은. 그러니까 다르잖아. 기준이 달라졌잖아. 노년기가 너무 길어 요즘에는. 자 아무튼 그런 어린 나이 애들이 사랑에 빠졌다 해. 지영이는 사랑에 빠져봤어? 아니요. 꼭 빠질 거야 대학교 가면. 그날로 그날로 둘은 사랑에 빠져 백년가약을 결혼을 했어 자기들이. 그러나 이몽룡의 아버지가 동부승지로 분명 동부승지라는 또 간직에 임명이 됐어. 그러면 이 남원을 떠나야 돼. 서울로 가야 돼. 남원을 떠나게 되자 이몽룡은
호의를 기억하며 춘향을 두고 한양으로 이제 이몽룡이가 우리 나중에 다시 만나 하고 이제 춘향이 두고 한양으로 가버리지. 자, 그 후에 그후 남원부사로 부임한 변학도가 다시 이제 변학도라는 사람이 왔어. 남원에. 춘향을 불러내 춘향이 너무 예쁜 거야. 그 춘향을 불러내서 수청을 강요한다. 수청을 강요해. 자기의 어떤 잠자리를 보살펴달라 이런 거거든. 그쵸? 성적으로. 그럼 춘향 입장에서는 자기는 이몽룡을 사랑하는데 변학도가 수청을 강요할 때 이거를 지킬 수가 없지. 끝까지 자기 목숨을 버려가더라도 이몽룡에 대한 사랑을 지켜. 그러니 그 밑에 보면 춘향이 끝까지 이몽룡에 대한 정절을 지킨다 했지. 뭐 정절, 절개, 지조 이런 것들이야. 믿음, 의리 이런 것들. 정절이라는 건 절개, 지조 뭐 이런 거거든. 보통 우리가 절개, 지조를 할 때 얘기하는 게 보통 뭐 매화, 소나무, 대나무 저거 봐. 매화, 소나무, 대나무, 국화 보통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런 것들이 나오면 뭐 절개나 지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야. 그래서 끝까지 자신의 절개를 지켜.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 하지만 춘향은 수청 요구를 거부하고 결국 옥에 갇혀 옥에 갇혀. 근데 끝까지 지켜. 고초하죠. 고생이라 생각하면 돼. 시련. 한편 한양으로 올라갔던 이몽룡은 전라도 어사가 되어 남원에 내려오는데 남들에게서의 남원의 변사토가 가혹한 정치를 일삼고 있다는 사실과 춘향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는다. 가혹한 정치가 한 번씩 나오거든. 가렴, 주국, 가정, 백성들을 좀 못살게 하고 수탈하는 걸 가렴주구라 하고,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도 더 무섭더라 하는 말이거든. 좀 비슷한 말이야. 두 개는 알아도. 자, 그래서 백성들을 못살게 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 그러면 이제 가서 혼내줘야 되겠지. 자기가 이제 암행어사가 됐으니까. 또 그리고 거린의 행색으로 월매와 춘향을 만났는데 거린의 행색, 거지라는 얘기야. 자기가 어사라는 신분을 밝히면 안 되니까 자기가 거지처럼 해가지고 만나. 춘향은 내일 죽게 될 자신의 조직을 춘향이 내일 죽일 거야, 변학도가. 그거보다 이몽룡을 걱정하며 월매에게 이몽룡을 부탁한다. 이거. 제시된 부분은 변사토의 생일 자체가 시작. 그 다음날 춘향이하고 올매를 만났고 그 다음날이 변사또 생일 잔치를 하는 날이었거든. 그때 춘향이를 죽이려고 해. 이 변학도가. 이 작품이 끝난다. 자, 오른쪽에 보면 어이 어구풀이에 보면 두 번째 줄에 보면 우연성이란 말이 있어. 고전 소설의 특징 중 하나는 우연성이야. 모든 일이 우연적으로 일어나. 아무런 원인이나 근거가 없이 우연적으로. 반대말이 뭐라고요? 지문서 종탑 아래에서 했어. 맨 첫 장에 나와. 종탑 아래에서 맨 처음에 얘가 매일 가던 길로 안 가고 삥 둘러서 가서 영혼이를 만난 거에서 우리는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제가 필연성이라지. 배운 것도 효과가 있다 제가 그자. 떠오른다 그자. 우연성의 반대는 필연성. 어떤 원인과 근거가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건 없어. 고전 소설들은 세 명의 형제가 길을 걸어가면 꼭 세 갈래 길이 나와. 일동이 나와가지고 막 할 연습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자기 아빠가 나와. 항상 우연적이야. 고전 소설은. 자, 절정부터 나옵니다. 절정. 가까운 읍에 수령들이 모여들었어. 가까운 이제 읍이 있었는데 거기에 높은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 그게 변사또 생일잔치의 모습이겠지. 자, 누가 오는지 한번 보자. 윤서봐. 운봉이랑 곳에 있는 영장. 순창, 옥과 진안, 장수, 차례로 모여든 이 사람들이 다 그 지역에서 높은 사람들이 다 모여든 거야. 왼쪽에 행수, 본관, 오른쪽에 천명, 사명이 본관사또가 본관사또가 이 변사또야.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 본관사또는 주인이 되어 한가운데 있어 하인 불러
이 변사도가 제일 높은 사람이겠지, 그지?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이제 작은 어떤 읍에 높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축하해 주는 거야 지금. 관천색 불러 다담을 올리라 육보자 불러 큰소리 잡고 예방 불러 악공을 데려가고 승달 불러 천박을 데려가라 사령 불러 자비를 금하라. 모르는 말 있으면 다음 시간까지 요뜻 적어오면 돼. 근데 굳이 정확하게 할 필요는 없고 이제 생일 잔치를 할 거니까 좀 이제 음식 올리고 애들 좀 조용히 시키고 잡상인들 못 오게 하고 이런 상황이야. 밑에 보면 갈래는 고전, 판소리개, 염정은 사랑이야. 그냥 사랑. 성격은 이렇고 배경은 이렇고 주제는 두 가지가 있어. 신분을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 그리고 불이한 잘못된 지배가층에 대한 저항. 특징은 운문체, 산문체 섞여있다 했고 아까 해학적인 게 있고 3번 별표나 남녀의 사랑 이야기지만 사실 거기에는 춘향이라는 신분이 낮은 애가 이몽룡을 통해서 신분을 상승해. 그러면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 신분 상승도 적어놔 거기다가. 그 당시 모든 서민들은 신분 상승을 하고 싶었겠지. 그런 어떤 서민들의 바람이 들어가 있다고 보면 돼. 자, 넘어가서 이렇게 요란할 제 읽어보자. 이렇듯 요란할지 온갖 깃발이며 상현 육각 풍류 소리 공중에 떠있고 붉은 옷 붉은 치마 입은 기생들은 흰손 피단 치마 비들어 춤을 추고 지화자 둥덩실하는 소리. 요까지 별표 놓게. 어사의 마음이 심란하구나. 고전 소설은 보통 전지적 작가 시점이 많아. 거의 99%라 생각하면 돼. 그러면 전지적 작가 시점은 소술자가 아래에 있어, 밖에 있어? 밖에 있지? 3인칭이잖아. 그럼 밖에서 모든 걸 알지? 이야기 잘하는 사람이. 근데 이런 거야. 봐봐 얘들아. 내가 독자인 너희들한테 이 밖의 상황을 얘기해줘. 막 얘기하다가 야 근데 너무 좋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게. 아니면 밖에 너무 막 처참해. 와 눈 뜨고 못 보겠다.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동시에 내 감정이 들어가. 내 판단이 들어가. 그게 뭐라냐면 별표놓기 있지. 편집자적 논평. 그 밑에 보면 소술자 개입이라고 있어. 같은 얘기야. 편집자적 논평, 소술자 개입. 즉 이야기를 전하는 소술자가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상황이 이런데 야 어사 또 마음 이몽룡 마음은 좀 안 좋겠다 그지 얘들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이야기와 상관없이 갑자기 들어와 버려 이야기 속에. 소술자가 3인칭은 밖에 있는데 갑자기 막 들어와서 지가 개입을 해. 평가를 하고 이런 게 몇 개 나와. 무조건 시험에 나와 이거. 3개인가 4개인가 있어. 이 작품에. 읽어볼게. 여봐라 사령들아 너희 사또에게 여쭈어라 먼데 있는 거린이 좋은 자기가 이제 와서 얘기를 하는 거야 이몽룡이. 좋은 잔치에 왔으니 술과 안주나 좀 얻어먹자고 여쭈어라. 전 사령의 거듭도서 우리 사또님이 거린을 구매했으니 어느 양반인지는 모르고만 그런 말은 내지 마. 아이고 말도 하지 마라. 니 같은 거지는 안 돼. 하고 등을 밀쳐냈어. 그러면 얘들아 훌륭한 관리야 훌륭하지 않은 관리야? 대답해보자. 훌륭한 관리인가 훌륭하지 않은 관리인가? 쫓아냈어. 훌륭하지 않은. 자 그런데 야 진짜 훌륭한 관리다 라고 얘기를 해. 반어적인 표현이겠지. 어찌하니 명간인가. 이렇게 등을 밀쳐내니까 진짜 훌륭하다 그지. 야 얘는 진짜 훌륭한 관리다 그지 얘들아. 이거야. 반어적인 거야. 반어적인 거. 그리고 이것도 편집자가 이야기하는 거야. 소술자의 개입. 두 군데 나왔네. 두 군데. 그 밑에 보면 이러한 반어적 표현은 변사또가 나쁜 관리임을 강조해서 독자의 동의를 구한다. 요거 알아놔 정아. 정이 또 요거 나중에 뭔 말이에요 한다. 그지 얘들아. 진짜 명간이지. 진짜 훌륭하다 그지. 비꼬면서 얘기하는 거. 정이 됐나? 예. 읽어볼게. 운봉영장이 운봉영장이 그 거동을 보고 공간 사또에게 청하는 말. 운봉영장이 그나마 좀 제일 나아. 여기서 저 거린의 이끌과는 만노하다 영광의 후예인 듯하니 말
말석에 자, 앉히고 끝에 앉히고 술잔이나 먹여보낸 어떠하냐 공간삭도 하는 말이 운봉의 소견대로 하오만은 그래 하오만은 그러면 좀 마음에 든다는 거 안 든다는가? 안 든다는 거지. 그래 뭐 자네 생각대로 하기는 하는데 이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 왼쪽에 보면 읽기 중 물음에 불쾌한 표정을 짓고 못마땅한 말투로 해야 돼. 하오만은 이 부분. 자 읽어보자. 많은 많은 하는 끝말을 내뱉고는 내뱉고는 입맛이 상하겠다. 아유 기분이 안 좋겠다. 기분 안 좋겠다 그치 얘들아. 마찬가지로 편집자적 논평 세 군데 나왔네 지금. 어사또가 속으로 어사또 속으로 오냐 도적질은 내가 하나 오라는 네가 받아라. 오늘 그 55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면 뜻이 있어. 뜻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찾아가지고 읽으면 되고 방금 그 문장은 무슨 의미냐 하면 왼쪽에 어휘풀이에 3번만 볼게. 왼쪽 오른쪽 말고 왼쪽. 아니 방금 읽은 거에 왼쪽 어휘풀이에 3번 주영아 읽어볼게. 좋은 결과는 자기에게 돌리고 나쁜 결과는 남에게 돌리겠다. 내가 훔칠 테니 벌은 네가 받아라 이 말이거든. 의미가 라는 의미를 가진 속담으로 변사또를 벌하겠다는 의지를 변사또를 벌하겠다는 의지가 있구나. 돈 맥상 우선 실컷 먹고 잘잘못은 나중에 가리겠다는 뜻으로 일단 실컷 먹고 나서 나중에 변사또를 벌하겠다 하는 의도가 있네. 자 55회 절정 2 가보자 주영아. 어사또 들어가 단정히 앉아 좌우를 살펴보니 당위에 굳은 수령 다감상을 앞에 놓고 진양주가 높아가는 노래를 부르는데 이거는 밑에 보면 가장 느린 장단이야. 한 번씩 나와. 가장 빠른 이런 식으로 시험이 나오니까 뜻풀이는 한두 문제는 무조건 나올 거야. 제일 밑에 있어 재영아. 가장 느린 거. 어사또의 상을 보니 어찌하니 풍분하자. 그러니까 어사또의 상에는 뭐 이렇게 별로 없었겠지. 화가 났어. 모서리에 떨어진 계산판에 단나무 젓가락 한 장을 깍두기 막걸리 한 상을 뭐 바꿀 것 없네. 상을 발길로 탁 차. 상을 발길로 딱 차고 있잖아 이몽룡이. 운동영장에 갈비를 요거는 사람 뼈 갈비를 말하는 거야, 그지? 사람 뼈 갈비를 가리키면서 갈비 한대 먹고 싶. 아이고 나도 갈비 먹고 싶네. 여기서 말하는 갈비는 고기를 말하겠지. 고기. 이게 동음이어를 활용한 언어유희겠지. 오른쪽에 있지 초록색으로. 즉 동음이어를 활용한 언어유희. 지금 이해됐지? 뭔 말인지? 이런 것들 학생이 했던 그런 것들이야, 그지? 고기 좀 주세요 그러는 거지. 달아도 잡수시오 하고는 운동이 하는 말이 이러한 잔치에 풍류로만 놀아서는 맛이 적사오니 차원 한 수씩 가여 보면 어떠하오. 차우는 지금으로 치면 얘들아 그 라임 따는 거야. 힙합에 보면 라임 같은 거 넣잖아. 우리 이나 글을 넣어서 한번 힙합 랩을 한번 써볼까? 가사를 그런 식으로 애들도 차운을 써. 그 밑에 보면 고자가 있지. 높을 고자하고 기름 고자를 써서 지금 우리 라임 따듯이 힙합의 가사 적듯이 시를 한 시를 한번 적어보자 이 말인가. 그러면 한자를 엄청 많이 알아야 되거든. 이 운을 맞추려서 이제 시를 지으려면. 그래서 이 고자랑 이 높을 고자랑 기름 고자를 차운으로 써서 시를 짓자고 얘기해 운봉이. 그럼 그 의도는 뭐겠냐 이거야. 자기 생각에는 나름대로 좀 양반이라서 이몽룡을 오라고 했는데 분위기 안 좋겠지. 막 책상 막 발로 막 차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몽룡이 좀 무식하다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었을 거야. 그래서 얘가 무식하면 시 쓰자 하면은 갈 거라고 생각했겠지. 좀 내쫓으려는 의도가 있을 거야. 그렇지? 적어볼게. 내쫓으려는 어떤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 시 짓자에. 지영아 적어. 시 진짜요? 시를 짓자고 했는 의도가 이몽룡을 내쫓으려고 했는 게 아니겠느냐. 시 짓자가 아니고 자
그 밑에 그 시 있지. 한시 위에 보면 백성들의 있어. 그 한시 바로 위에 보면 백성들의, 이것도 불편없게 형편을 생각하고 봉간사또의 시 위에 바로 위에 한시 위에 백성들의 한시 바로 윗줄에 그건 못해. 아이고 정신 차려라. 다시 백성들의 형편을 생각하고 봉간사또의 정체를 생각해서 지었을 거야. 누구 생각이야? 똑같이 아까랑 소술자 생각이지. 마찬가지로 편지전은 논평 또 나왔어. 하나 둘셋 4개 나왔네 지금. 자, 금준 미조 천일혈이요. 옥반가요 만성고 나왔네. 여기 고 표시해놓을게. 기름 고자. 총누락시 민누락이요. 가성고처 원성고. 또 고 나왔네. 그지? 이런 식으로 라임을 딴 거야 지금 이몽룡이. 그러면 내용은 뭐냐 해서 넘어가 보면 이 글의 뜻은 금동이의 아름다운 술은 일반 백성의 피요. 비판하는 거지, 그죠? 옥소반의 아름다운 안주는 일반 백성의 기름이라. 촛불 눈물 떨어질 때 백성 눈물이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온방소리 높구나. 이렇게 쓴 거야. 잘 지었지. 하니까 운봉이 놀래. 이런 시를 쓴다고? 내용이 뭔가 비판하는 거잖아. 이몽룡 정체가 일반 애가 아닌 것 같은데 운봉이 도망가려고 해. 자, 읽어볼게. 이렇듯이 재영아. 이렇듯이 지었을 때 봉간사또는 봉간사또 몰라. 얘는 아무것도 몰라. 모르는데 흥룡영자는 그를 보며 속으로 앞불사 일이다. 앞불사 일났다. 큰일 났다. 우리를 벌하려고 왔는 어사또가 아닐까 눈치를 채. 이때 오사또가 가직하고 간 후에 도망가. 각 아전들에게 공부하되 야야 일이 났다. 자, 밑에 부분을 보면 아까 우리 얘기했었잖아. 주영이가 이야기를 만들어서 재영이한테 주면 재영이는 재밌는 부분을 자르겠나 늘리겠나? 늘리겠지. 그러면 비슷한 내용들을 계속 집어넣는 거야. 그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문체를 쭉 늘려. 그걸 확장적 문체라 해. 이야기를 계속 늘려갈 거야. 똑같은 얘기를 계속 집어넣을 거야. 왼쪽에 보면 어이풀이에 책에 있어. 자, 볼게. 판소리의 특징 중 하나인 확장적 문체가 나타나고 있어. 열거 그리고 대구. 상황을 사실적으로 재현하고 생동감. 소스러미가 없어. 소스러미가 없어. 조결음이가 없어. 그래서 긴장감 고조, 리듬감 형성. 자, 어떻게 하는지 보자. 읽어볼게. 공방불로 돗자리 단속. 자, 높은 사람이 올 것 같으니까 암행어사 올 것 같으니까 준비를 하는 건데 처음에 주영이가 만들었을 때는 공방 불러서 돗자리 단속하고 변방 불러 역마를 단속했다. 요것만 있었을 거야 아마. 이거는 이제 재영이가 간청색 불러 다담상 단속, 옥봉방 불러 제인 단속, 집사 불러 형구 단속 요까지 느린 거야. 해놓고 이제 윤섭이가 다시 듣고 요 부분을 또 느린 거겠지. 계속 늘어지는 거야 문체들이. 그래서 길어져. 똑같은 내용들이. 됐지? 자, 그러면서 도망가고 이제 춘향이를 오라고 했어. 절정 3. 정아. 이때에 오사또 부하들과 내통. 자, 오사도 부하들 있겠지. 자, 내가 무슨 얘기하면 너희들 가서 다 잡아들여라 그러겠지. 서리를 보고 길을 보내니 서리 중방고등무소 역조를 불러 단속할 때 이리 가며 쑥은 저리 가며 쑥은 마찬가지 얘도 전부 다 확장적 문체고 막 운율 느껴지지. 음보가 막 있고. 서리 역졸 고등부소 외울 만건 공난무사 새 배생이 눌러쓰고 석자 강발 새 집신의 한상고의 산뜻하게 들 유무 방랑이 사슴 가족군을 손목에 걸어지고 여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 나온 읍이 오글오글 청파 역줄 고등부소 달같은 라페를 햇빛같이 번쩍 들어 암행어서 출도야. 암행어사 출도야. 그래. 외치는 소리에 강산이 무너지고 천지가 뒤집히는 듯 하고 초목 금수 모든 존재들이
많이 떨겠어? 떨 수밖에 없지. 이것도 편의자 논평을 볼 수 있어. 토목금수인들 많이 떨겠어? 이것도 편집자적 논평으로 볼 수 있고, 밑에는 쭉 읽어보면 되고, 밑에서 네 번째 줄 모든부터 읽어볼게.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모든부터 지금 모든 수령 도마발제 고동무소 인계일고 감정 굉장히 좀 우스꽝스러운, 너무 당황해서 막 도망가니까 굉장히 그걸 좀 해학적으로 웃기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 읽어볼게. 상자를 잃어버리고 강정을 들고, 병보일고 병부 중요한 거거든. 송편 들고 송편 막 들고 도망가는 거야 애들이. 판고 내고 용수 쓰고 밭 읽고 소반 쓰고 팔집 쥐고 오물눈이 부서지는 것은 검은 고요 깨지는 것은 독과 장고 오른쪽에 어휘풀이 우리 안 읽은 것도 수업 끝나면 다 읽어야 된다. 너희는 읽고 가. 본관사토가 똥을 싸고 멍석 구멍에 생지 눈 뜨듯하고, 생양지는 지하지, 안으로 들어갔어. 뭐라고 하냐면, 자 펼펴놓자 추워.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물 마르다. 목 들여라. 바뀌었지? 바람 들어온다. 문 닫아라. 목 마르다. 물 들여라 해야 되는데 바뀌었어. 도치야, 그지? 아까 우리는 동어미어에 관련된 언어유희를 했고, 지금은 도치에 의한 언어유희야. 그 유명한 거 있잖아. 왜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 할까? 그 대사 알지? 그 대사랑 똑같은 거야. 이게 도치에 의한 어떤 언어유희 같은 거야. 자, 보자. 그 다음에 간청색은 읽어볼게. 관청색은 상을 읽고 문짝을 이고 내달니 소리 옆을 달려들어 잠깐만, 위에 지금 도망가고 잡고 난리 났어. 빼고 나중네 이때 오사또 공부하되 자, 이 고을은 대감이, 우리 아빠가 이 말이야. 우리 아빠가 자정하시던 고을이야. 예전에 이몽룡 아빠가 남원 부사로 있었잖아, 그지? 그거 얘기하는 거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잡소리 하지 말고, 자,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니니까 객사로 모든 걸 옮겨라 라고 얘기해. 왼쪽에 어휘풀이 읽어볼게, 윤서봐. 자, 이거 보자. 어휘풀이. 자,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몽룡은 어휘풀이. 이 공룡은 변사또의 자리에 자주할 수 있어. 변사또의 자리에 앉을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답이 있었음에도 이 공원은 부친께서 앉아 계시던 곳이므로 소란스럽게 하지 말고 객사로 옮겨라. 자리를 옮기자라고 말했어. 우리 이 부분 알 수 있는 건, 이는 정관이 전에 관리였던 아버지에 대한 예우이자 존경심을 드러내는 부분을 찾았으라 하면 이 부분이야. 이고는 옮겨라. 이 부분 한번 시험에 나와. 이것도. 자, 그래가지고 뭐 쭉쭉쭉 얘기하고, 그 다음에 59페이지 절정사에 윤서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줄에 9부터 한번 읽어볼게. 공관사또 수청을 들려고 불렀던 수절이 정절이라. 수절이 정절이라 이런 것도 언어 유희를 할 수 있어. 같은 음을, 요 절이라는 거, 같은 음을 반복하는 언어 유희야. 같은 음을 반복하는 언어 유희. 수절이 정절이라. 수청이 들려하고 사또에게 악을 쓰고 알려준 주장으로. 자, 어사또가 이제 불러잉. 사또 공부하되 너 같은 년이 수절한다고 관장에게 고학하였으면 살기를 바랐으며 죽어맞다 하되 내 수청도 고약할까. 내 수청을 들어라 하니까 춘향이는 아직 몰라. 얘가 이몽룡 모르거든. 그래서 아이고 내려오는 관리마다 모두 명간이네. 마찬가지지. 반어법이겠지. 아이고 훌륭하시군요. 네네네. 어사또 들어보세요. 칭한 절벽 높은 바위가 바람분들 무너치며 청송 녹죽 푸른 나무가 눈이 온들 변하리까. 같은 말이야. 칭한 절벽이 높은 바위야. 결국엔 청송 녹죽이 푸른 나무야. 같은 말을 지금 반복하고 있어. 똑같은 말들을. 그 의미는 오른쪽에 보면 칭한 절벽 높은 바위 청송 녹죽 푸른 나무는 지조와 절개.
바람과 눈이 온들 변합니까? 한 거는 탄압, 실현. 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지조와 절개를 지킬 겁니다. 하고 있어. 마지막에 보자. 향단아부터 윤서봐. 양단아 사방님 어디 계신지 보아라. 어젯밤에 옥 문간에 와 계신 채 천만 당부해. 천만 당부했다. 즉 부탁을 했다는 거야. 부탁은 무슨 부탁을 했냐면 자기가 죽으면 자기 시신을 잘 걷어서 묻어달라는 부탁을 했어. 춘향이는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만큼 죽음을 무릅쓰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춘향이는 자신의 절개와 지조를 지키기 위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자 그런 부탁을 했는데 어디를 가셨는지 나 죽는 줄 모르는. 근데 바로 앞에 있지. 넘어가서 어사또 분부하되 고개를 들으라 하니까 어휴 춘향이 고개를 들어 위를 살펴보니 거지로 왔던 낭군이 있네. 반전이 나네. 얼씨구나. 주영아 읽어보자. 물시구냐 졸시구 어사랑군 졸시구 나무는데 가을이 들어 떨어지게 되었다. 자 가을이 든다는 건 변사또가 수청을 요구하는 거고 변사또가 수청을 요구하는 거. 적을게 인서봐. 가을이 들어. 아니다 그거 아니다. 가을이 든 건 변사또의 수청 요구고 떨어지는 건 춘향의 죽음이겠지 그지? 내가 죽게 됐는데 보자. 객사의 봄이 봄이 왔어. 이와춘풍 날 살리니 이화춘풍은 말 그대로 하면 봄바람이고 봄바람. 그리고 요 이가 이몽룡의 성시인 오얏이거든. 이 씨를 얘기할 수도 있어. 봄바람이 와서 나를 살린다 혹은 이몽룡이 와서 나를 살린다 할 수도 있고. 자 결말 자 읽어볼게. 춘향의 춘향의 높은 절개 건체 있게 되었으니 아니 어찌 줄을 야 이거 좋지 않아? 그리고 아니 어찌가 아니고 어찌 아니대 주영아. 좋지를 하면 안 돼 주영아. 야 좋지 않아? 자 편지자전 논평이 또 나왔죠? 총 5개 나왔네. 맞네. 무조건 나옵니다 시험에. 어사또 어사또 남원을 공부한 후에 춘향부녀와 향단이를 서울로 데려갈 때 위의가 찬란하니 세상 사람들이 누가 아니 칭찬하니 이런 전부 다 사실은 표시 안 돼 있지만 편지자전 논평을 할 수 있어. 세상 사람들 누가 칭찬 안 하겠어 이런 것들 표시나 이런 것도 편지자전 논평일 수 있어. 자꾸 찾아내야 돼 우리가. 자 왼쪽에 보면 춘향의 신분 변화가 있죠. 이렇게 해놓고 다시 지문에 오면 1위 1비 좀 기쁜 것도 있는데 춘향이가 그래도 오랫동안 살던 고향을 떠나잖아. 그래서 좀 슬픈 마음 이런 것도 있겠지. 그래서 춘향이가 이야기를 한다. 61회 읽어볼게. 그리고 작은 보름장아 너 부디 잘 있거라 춘향이가 살았던 곳이야. 광안루 짝두며 영주각도 잘 있거라 춘향이 놀았던 곳이겠지. 봄푸른 해마다 푸르잖아 봄 푸른 해마다 풀어. 그러니까 자연은 그대로인데 자연은 그대로인데 저봐 윤세봉 왜안 적노? 자연은 그대로인데 떠난 객은 떠난 객은 돌아오지 않는다 사람은 변한다 그지? 자연은 그대로지만 사람은 변해. 한 번 가면 돌아오지를 않아 라고 얘기한 시가 있어. 오른쪽에 어휘풀이에 보면 두 번째 줄에 당나라 시인 중에 왕류라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쓴 한시의 마지막 구절이야.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다른 사람의 다른 시인의 시를 인용했다 하면 맞는 거야. 요 부분이 있어. 자 나를 두고 나를 두고 이름이라 다 각기 이별할 때 길이 보고 하옵소서 다시 보기 기억 언제 볼지는 모르겠다 하고 또 거기 밑에 네 번째 춘향으로 정열